하루 만에 국내 증시 반등이 나와줘서 다행이다 했는데 오후장 들어서 그 상승폭이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속보를 통해서 중국 측에서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법에 따라 입건 조사를 진행한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 바로 이어서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의해 미국이 중국산 상품 전체의 10% 추가 관세를 발효한다라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지금 지수가 상승폭을 아쉽게도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후장 들어서 시장의 분위기가 살짝 아쉬워지고 있는데 이 내용 잠시 후에 자세히 전해드릴 거고요. 먼저 지수부터 짚어볼게요. 네, 코스피 지수 아쉽게도 상승폭이 축소가 되며 0.78%의 오름세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2시 이후 구간에 미국과 중국 측의 다시금 관세 전쟁을 야기하는 속보가 나오면서 이렇게 지수의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3% 넘는 강한 반등 나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오후장 들어서 이렇게 빠르게 밀리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분봉 차트 보고 계시고요. 현재는 상승폭을 축소해가며 1.8%의 오름세만을 유지하며 716선에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럼 오전장부터 오후장 시장 안에서 어떤 이슈들이 화두가 됐었는지 살짝 짚어보고 투자템이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반등으로 시작하기는 했었는데 참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오늘 빌 게이츠가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가 3년에서 5년 정도 앞당겨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양자 테마 종목들 다시 움직이고 있고요. 효성중공업 오늘 주가 굉장히 강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샘 울트먼 효과로 인해서 오늘 의료 AI주 움직이고 있고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장중에 신고가 다시 썼습니다. 앞서서 제가 얘기해드린 이 이슈가 2시 구간에서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투자템위부터 시작을 할게요. 전일 장 마감 후에 효성중공업의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보다는 실적의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텔레그램방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조 5천억 원, 영업이익은 1,322억 원으로 이번에 나왔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한 숫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분기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치에 달하는 숫자고요. 일단 중공업 부문에서 신규 수주가 1조 원가량 찍힌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수주 잔고는 현재 9조 원대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중공업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고 특히나 북미 매출 비중이 20%대 후반 수준까지 증가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 일회성 비용이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이렇게 좋게 나온 건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다라는 코멘트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효성중공업의 이와 같은 호실적을 기반으로 증권가에서는 일제히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를 쏟아냈습니다. 루팡이라는 다른 텔레그램 방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네, 기사 제목은 변압기가 잘 나가네. 증권사들이 효성중공업의 목표 주가를 줄 상향했다라는 건데 제가 그러면 이제 가격대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증권사별로 함께 보시죠. 변압기가 일단은 잘 팔리고 있는 게 실적으로 증명이 됐고요. 오늘 IBK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삼성증권이 모두 효성중공업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고요. 제일 높은 상단이 IBK투자증권에서 나왔네요. 63만 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와 더불어 증권사들의 평가 중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코멘트가 초고 변압기 그리고 데이터 센터와는 이제 직접 관련이 없다. 효성중공업은 최근에 딥시크의 등장으로 인해서 전력 섹터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전혀 우려할 부분이 없고 오히려 공급 부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증권가에서는 보고 있고요. 지금 증설이 계획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제 추가 투자가 더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네, 그럼 효성중공업의 주가 흐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늘 장 초반부터 주가 꾸준하게 강세 흐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오후장 들어서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상승 흐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무려 13% 넘는 강세 흐름 유지하며 50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투자템이 이어가겠습니다.
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종목 얘기입니다. 우주항공 그리고 방산이라는 이 두 가지의 테마가 다 있는 종목인데 제가 지난 1월 24일에 현대일렉의 10배 신화가 보이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기사 내용을 전해드리면서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한번 짚어드렸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된 내용, 이 기사가 몇몇 텔레그램 방에 올라왔습니다. 먼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스페이스 X를 비롯해서 보잉, 에어버스, 로키드 마틴, 나사 등을 주요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는 만큼 밀려드는 수주에 대비해서 미국 현지의 추가 생산 공장 증설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캘리포니아 확장에 나선 지 1년도 되지 않아 기존 생산 능력 대비 2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에 3천억 원에서 4천억 원대의 추가 수주 예상이 되고 있고 매출 대비 8배 수주 잔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항공기 부품 제조부터 정비 그리고 우주 발사체 부품 생산까지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물론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 방산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또 맺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방산업체들의 주가 흐름도 괜찮죠. 이 관세 무풍지대에 해당되는 섹터가 방산주고 유럽의 방위비 증액 모멘텀 또한 눈여겨볼 수 있는 모멘텀인 것 같습니다. 자주 가는 이제 테린이 아빠가 오늘 또 텔레그램 방에서 방산주에 대해서 언급을 했더라고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방산주 섹터 내에서 상당히 큰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목요일이죠. 2월 6일 오전 10시쯤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다음 주 월요일 2월 10일 오후 2시에 4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주가 보고 그다음에 방산주도 보도록 할게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장중에 20% 넘게 오르면서 신고가 다시 쓰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아쉽게도 윗꼬리를 달면서 현재도 5%대 주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구간 14,90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장중 내내 오름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5%에 가까운 상승세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3% 넘게 오르며 40만 6천 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장 지수가 밀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정확히 오후 2시 6분이네요. 네, 중국이 구글의 반독점법 조사 개시에 들어가면서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응을 한다라는 속보가 전해지면서 지수가 조금씩 상승폭을 반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요. 중국이 이제 2월 10일부터 미국산에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데 특히나 LNG 같은 경우에는 15%의 관세를 그리고 원유와 농업기계, 대배기량 자동차, 픽업 트럭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중국 재정부 측에서 밝힌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중국 상무부의 내용에 따르면 텅스텐, 텔루늄,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 등의 수출 통제 결정이 됐고요. 그와 더불어서 미국 측에서 지금 현재 또 하나 얘기를 한 게 중국산 상품 전체 10% 추가 관세 발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10일부터 중국이 일부 미국 상품에 10% 관세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맞대응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오후장 들어서 지수가 이 상승폭을 줄여 나가는 거를 조금 완화시킬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다시금 그래도 지수가 좀 살아나고 있네요. 일부 조금 매수세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1%에 가까운 오름세 코스피 지수 다시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살짝 다시 상승 흐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 구간이네요. 다시금 2% 넘게 오르면서 719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장 마감까지 수급과 지수의 흐름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투자텔미 내용 오늘 좀 빠르게 전해드렸고요. 이제 엠벤골드 최현덕 매니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동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안에서 눈여겨볼 만한 투자 뉴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이 종목들에 대한 내용 좋았는데요. 지금 시장이 급등락이 좀 나와주고 있죠.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시장이 지금 그 상승했던 폭을 반납했던 부분이 지금 미국이 중국의 관세를 부과하고 또 중국도 미국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서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이 본격적인 관세 전쟁, 이것 때문에 이제 나스닥 시장까지 급락한 건데, 이거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합의가 됐죠.
다만 그 2월 4일부터 발효가 되는 건데, 지금 캐나다, 멕시코 같은 경우는 오늘 밤부터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합의를 해놔서 관세가 30일 연기가 된 거고, 중국과는 아직 통화 안 했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24시간 안에 통화하겠다라고 했죠. 아직 안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2월 4일이 됐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2시부터 중국의 관세가 발효가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도 당연히 맞대응한 겁니다. 다만 지난주에도 보시면 이 중국의 부총리가 이미 지금 어떤 엄청난 물의 흑자에 있어서 이 전 세계 제품을 구매할 준비가 돼 있다. 우리는 흑자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고, 또 지금 보도 나온 얘기도 보게 되면은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290조 원대의 이 무역 보복 합의를 복원해서 290조 원대의 제품을 구매하는 그런 걸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미 중국은 사실 미국과 어떤 교역 규모에 있어서 멕시코하고 캐나다가 더 크고요. 이 중국 같은 경우는 그의 한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멕시코하고 캐나다가 협상이 됐는데, 중국이 안 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은 서로 어쨌든 시간이 됐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지금 시장이 변동이 나오고 있는 건데, 결국, 내일 되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24시간이 지나게 되는데요. 지금 중국이 그런 어떤 구매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의 원활히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부과됐던 관세는 취소가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이런 변동에 좀 매수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 관세 부과하는 게 캐나다, 멕시코, 중국, EU까지 남아있는 건데, 중국까지 협상이 된다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유럽 같은 경우도 협상하는 것은 시간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결국 관세 이슈로 지금 급락이 나온 부분은 오히려 매수 기회를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세마트먼까지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요. 지금 좋은 내용들이 꽤나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정말 급등할 종목도 많고, 그런 또 섹터에 대한 좋은 내용 많으니까는 오늘도 종목으로 좀 잘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주 하나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세 이슈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끔 만드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샘 올트먼의 방안을 하나의 모멘텀으로 좀 좋게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거와 네. 연관지어서 종목을 오늘은 찾아볼게요. 네, 어제 투자 클매에서도 또 말씀을 했던 내용인데요. 일단은 어보브 반도체를 8,500원대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종목으로 집중을 해야 될 때고요. 샘 알트먼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수혜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샘 알트먼은 지금 엔비디아에 대응할 수 있는 연합군을 만들고 있거든요. 거기에 삼성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또 협상하러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최근에 딥시크로 인해서 지금 오픈 AI하고 딥시크가 경쟁이 되고 있는 건데, 결국 딥시크와 오픈 AI 경쟁은 뭐냐면은 고성능 GPU 없이도 학습할 수 있는 그런 AI 모델 내는 거라서, 지금까지는 GPU나 NPU에서 이제 학습을 해왔고 어떤 프로세서를 수행해왔다면은 이제는 MCU라고 하는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고 하죠. 이런 것이 더 중요하게 또 부각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딥시크로 인해서 온 디바이스 AI 시장이 더 빨리 커질 것이고, 거기서 필요한 것은 또 MPU라고 하는 이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을 만들고 있는 이 어보브 반도체가 더 세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디자인 하우스라든가 펠리스 기업들, 또 IP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주목을 좀 못 받고 있던 건데, 이제 지금 이 오픈 AI, 딥시크로 인해서 이런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주가는 상당히 싸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는 7,600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투자텔미에서도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던 종목인데 어버브 반도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투자 포인트를 잡아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알테오젠 리뷰하고 오늘 무방 일정 들어볼게요. 네, 알테오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꾸준하게 올라가지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을 선도하면서 올라갔던 종목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어떤 관세 부과 소식으로 상승폭을 좀 줄여놨습니다. 다만 저는 알테오젠은 지금 시작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내용이 많이 남아있고, 앞으로 이번 달에만 나올 내용들 보시면은 이 머크의 키트르다 품목 허가가 남아있고요. 네, 기술 이전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로자임의 답변 남아있죠. 이 세 가지 이슈만으로도 40만 원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알테오젠의 보유 관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4시에 무료 방송 있는데요. 지금 저는 이러한 변동성이 너무나 큰 기회라 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도 다 급등하고 있고, 양자 컴퓨터까지 급등하고 있는데,
또 이번 주에 올라갈 종목도 말씀드릴 거니까요. 4시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연덕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